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인천시 교육감 선거는 다자구도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오는 7월 신설되는 영종구는 한동안 임시청사로 구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임시청사에 들어가는 재원도 만만치 않은 데다 신청사 건립도 당장은 갈 길이 멉니다. 면세유 가격이 오르면서 아예 주업을 쉬는 어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어민들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IB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에선 인천교육계의 수장인 인천시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지는데요. 이번 인천시 교육감 선거는 다자구도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번 선거에선 앞으로 4년간 인천교육을 이끌 인천시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은 없지만 크게 보수 진영 인물과 진보 진영 인물로 구분해 왔습니다. 이번 인천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각자 후보 단일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진영 모두 현재까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선 보수 진영은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보수 후보는 이대형, 연규원, 이현준 등 3명 이상. 그런데 이대형 예비 후보와 이현준 예비 후보가 선거 운동 과정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두 후보 간 단일화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이대형 예비 후보는 이현준 예비 후보와 단일화 논의를 전격 중단한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보수 진영 단일화는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은 우선 후보군을 좁히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앞서 임병구, 고보선, 심준희 예비 후보는 임병구 예비 후보로 단일화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도성훈 교육감과 단일화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중심으로 단일화가 진행될 예정인데 도 교육감이 여기에 참여할진 미지수입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 과정이 순탄치 않은 만큼 이번 인천시 교육감 선거는 다자 구조가 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오는 7월 영종구가 인천 중구에서 분구돼 신설됩니다. 하지만 내 집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청사로 구정을 운영해야 하는데요. 임시청사에 들어가는 재원도 만만치 않은 데다 신청사 건립도 당장은 갈 길이 멉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올해 2월 말 기준 영종도 주민은 14만 명에 육박합니다. 면적은 125제곱킬로미터로 영종구가 신설되면 총 6개의 행정동이 만들어집니다. 영종구 신설의 첫 신호탄은 영종구청사 건립입니다. 신청사 건립이 현실상 어려워 우선 임시청사로 시작합니다. 중구 이청사 이전으로 이곳은 분주합니다. 6월까지는 이청사로, 7월부터는 임시청사로 쓰이면서 영종구청 직원 760여 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공사비, 보증금, 월세 등 향후 5년간 1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임시청사 짓는 데만 오롯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임시청사가 여기 들어온다며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서도 이러한 월세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냐, 그래서 그럼 여기 건물주만 좋은 거 아니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5년 이후에는 신청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청사 부지는 운남동으로 구의 계획상으로는 오는 2030년 12월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단계로 부지 매입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예상되는 건립 비용은 1,500억 원이지만 예상치일 뿐 예산은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종구가 새로 출범하면서 많은 부분의 공공기관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새롭게 만들면서 발생되는 행정적 절차와 시간 때문에 영종 주민들이 그런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당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부터 소모성 비용으로 월세살이를 해야 하는 상황. 내륙과 분리돼 처음 자치구가 되는 영종구에 대해 기대 못지않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면세유 가격이 오르면서 직격탄을 맞은 건 어민들입니다. 한 달 사이 면세유 한 드럼당 가격이 10만 원이 넘게 오르면서 아예 조업을 쉬는 어민들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인천 지역 어민들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업에 나갔어야 할 배들이 항포구에 가득합니다. 소형 어선들은 웬일인지 발이 묶여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면세유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류비가 급등하면서 이렇게 조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어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창 조업 시기를 맞은 어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따름입니다. 조업을 나가자니 기름값이 너무 올라 차라리 조업을 포기하는 추세입니다. 유가가 갑자기 그냥 폭등을 하는 바람에 일일 2회 출항을 해야 되는데 요즘 한창 우리가 잡는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 배 출하를 못 하고 있어요. 줄이는 방법은 출하를 덜 하는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안타깝습니다. 수협 중앙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면세유 한 드럼당 가격이 27만 6,200원으로 올랐습니다. 어업용 면세유는 보통 한 달 단위로 가격이 정해지는데 지난달 17만 5,94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 달 사이 10만 원이 넘게 오른 겁니다. 어민들은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폭등한 기름값 때문에 생업마저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름값이 원체 올라가는 바람에 출항을 좀 자제하고 있어요. 많이 이걸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 어업 활동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이달부터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지원금 상한액도 최대 700만 원까지 인상했습니다. 또 해마다 11월 한 차례 지급했던 지원금을 올해는 7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시가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오는 8일부터 시내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용차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적용 대상은 시, 군, 구가 운영하는 유료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 869곳이며 전통시장 등 일부 주차장은 여건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과 전기차, 수소차, 긴급, 특수목적 차량 등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천시가 위기가구 발견 시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립, 고독 등 복지위기 상황을 모바일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앱으로 신고 즉시 복지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시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시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효율 발광 다이오드 간판 설치비를 업체당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시는 개별 지원의 경우 인천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창업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40곳을 선정합니다. 단체 지원은 인천 지역 골목형 상점과 또는 골목 상권 공동체이거나 2,000제곱미터 내 5개 이상 점포로 구성된 단체로 총 60곳을 선정합니다. 지원금은 전면 및 돌출 간판의 교체 및 제작비로 업체당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되며 부가세와 공급가액 초과분은 자기 부담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입국 초기 이주 배경 학생의 원활한 한국어 습득과 학교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한국어 예비과정 운영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 가정 학생이 원적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면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출석 인정 대안교육 형태의 위탁교육 과정입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한국어 지도와 한국 문화 이해 교육, 기관별 특색 교육 활동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이주 배경 학생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기관을 기존 2개에서 4개 기관으로 확대합니다.
연수구가 지난 6일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구민 서명부와 건의서를 대법원에 전달했습니다. 구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온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21만 8천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명부와 함께 제출한 건의서에는 인천항과 인천공항 인접성, 국제기구 집적 등 입지 강점을 담았습니다. 연수구는 해사법원 유치를 통해 글로벌 사법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추홀구 보건소가 4월부터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건강한 밥양 선택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공깃밥 한 공기 또는 3분의 2 공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적정 식사량 실천과 잔반 줄이기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구는 참여업소에 소형 밥공기와 안내 표지판을 지원하고 오는 30일까지 100개소를 모집합니다. 보건소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소와 주민 건강 증진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되면서 인천공항 환승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인천공항 이용객은 약 657만 명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습니다. 특히 환승객은 93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7% 넘게 급증했습니다. 공사 측은 중동 항공편 제한으로 환승 수요가 인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본다며 각 항공사들 역시 유가 상승 부담 등에 대응해 비상 경영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이 구제역 예방조치로 인한 휴원을 마치고 오는 4월 14일부터 재개방됩니다. 앞서 어린이동물원은 지난 2월 강화군 구제역 발생에 따라 임시 휴원했으나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서 운영을 재개합니다. 이번 재개방과 함께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인 동물교실도 5월 1일부터 하루 5회 운영합니다. 동물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원입니다. 우리 동네 알림이 미추홀구 소식입니다. 2026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연중 상시 운영됩니다. 대상은 미추홀구 내 취약계층인 9세부터 24세까지 여성 청소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입니다. 월 14,000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누리집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평생학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느린 학습자 심리상담 신청 안내입니다.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9세에서 24세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중 모집합니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별검사, 상담, 그리고 교육을 진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 심리검사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교육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며 시간과 요일은 조율 가능합니다. 대상은 청소년 자녀를 둔 미추홀구 관내 부모입니다. 온라인 심리검사 시행과 해석, 양육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발달검사비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기간은 영유아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정밀검사를 받고 그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평가 항목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대상자는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동 지역 긴장으로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시민들의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차량 번호 끝자리와 요일을 미리 확인하시고 이용에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NIB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